네, 안녕하세요. 끝판왕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이 지금 보시면 어제 제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가지고 요 이동평균선을 뚫으면 좀 괜찮다, 그리고 오늘 종가까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영상을 찍는 지금 시점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직 9시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지만, 근데 이제 얘가 종가가 마감이 될 때 어느 기준이라면은 여기가 이제 29,280이거든요. 근데 29,000 한 500 정도 위에서만 좀 마감이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29,500. 여기가 보면은 어떤 선이 있냐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29,500쯤에 딱 끄어보면은 여기에 이제 꼬리들이 계속 있던 자리, 그 다음에 여기 아래 꼬리와 위 꼬리들이 있는 자리라서 여기는 좀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마감이 된다면 또 이런 식으로 눌리면서 29,500에 대한 리테스트가 또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29,500은 좋은 눌림목 매수 자리다. 그리고 요 하단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단이 이제 어디냐 라고 하면은 이제 29,200에서 29,100 정도 되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눌림목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이 자리를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좀 긍정적인 건 뭐였냐면, 이것보다도 지금 비트코인 고래가 29,000달러에 기가롱 포지션을 열었다. 이게 엄청난 롱 포지션을 열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서 비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전에 이미 큰 고래는 엄청난 롱을 열었다는 거예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왜 얘네들이 이때 롱을 이렇게 모아가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보면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니까 앞으로 비트코인이 좀 긍정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비트코인 및 암호화 활동에 대한 감독 프로그램을 만든다. 뭡니까 이게? 규제를 하겠다거든요. 근데 이걸 뭐다? 제도권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연준에서도 비트코인을 규제한다고 하는 건 이거 인정한다라는 뜻이랑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시장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얘네들이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키워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키워나가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자금 세탁이라든지 아니면 불법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그 우리가 문제가 있었던 여러 가지 사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초기에 감독을 해서 이거를 방지하게끔 하는 것이 감독 프로그램을 만든다의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도권으로 가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 이 주요한 매물대와 꼬리를 쭉 연결을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얘가 횡보하는 동안 이 자리를 꾸준히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얘가 지금 뭐 29,950까지 올라왔으니까 여기에서 좀 더 올라가지고 이 고점을 넘어주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고점 라인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에 있는 몸통 라인하고 쭉 연결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 주면, 여기만 뚫어준다면, 그럼 그 다음에는 이게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큰 반등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증시는 어떻냐 하면은, 일단은 좀 하락 마감을 했단 말이죠. 이게 무디스에서 이제 미국에 대한 신용 등급을 낮춘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막 하락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비트코인은 오른다, 그리고 만약에 더 오른다, 그리고 또 오른다, 또 오른다 이러면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는 그냥 지켜보다가 또 지켜보다가 또 지켜보다가 요때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얘네들이 좀 이런 식으로 오른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게 내러티브가 코인으로 넘어오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이제 주식을 왜 안 했지 하면서 서운해할 때, 그때랑 정반대의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리플 판결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 규제기관 및 정책 위반자들에게 암호화폐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주요 발전이다. 그러면서 미국 의원들은 암호화폐 법안 통과를 위해서 초당적인 협력에 나설 거다. 이게 다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연준이 뭐 프로그램 만들고 관련 법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다 뭐다? 이게 다 제도권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될 거 없고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있죠. 월트 디즈니도 AI에 올인했다. AI 인공지능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 확보에 돌입하는 등 AI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전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이러는데요. 결국은 이 AI 기술도 역시 패러다임이 온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OTT도 OTT지만 이게 점점 뭐 컨텐츠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엔터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접목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결국 뭐냐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냐면 지향점이 이들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제 여기도 같이 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콘텐츠라는 것들이. 콘텐츠 산업은 결국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메타버스도 결국에는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는 건 이제 얘네들까지도 뭐 올인을 하고 뭐하고 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AI가 뭐 물론 지금도 붐이 있지만 한번 이렇게 쭉 올랐다가 좀 꺼진 느낌이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좀 여건을 마련한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요. 수출과 소비 부진의 동력을 잃어가는 중국 경제, 뒤에 공포가 번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게 중국이 지금 조금 계속 침체가 돼 있구나 라는 부분과, 두 번째는 그럼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네가 돈을 풀고 있느냐 하면 돈을 풀고 있어요. 근데 돈을 풀었는데도 안 돼요. 그럼 뭐예요? 더 풀수겠다. 요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중국이 당장 망한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점차 이 부양책을 쓰면서 침체를 하는 방향 쪽으로 갈 것 같다 보거든요. 이게 정말 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될 수도 있는데 이거 정도까지 가겠냐마는 뭐 둘 사이의 그 상황이 다르니까요. 지정학적인 위치도 다르고. 그래서 뭐 이것까지 가겠냐마는, 그러니까 그 움직임이 비슷해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잃어버린 30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계속 찍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됐다가 최근에 이제 거의 뭐 끝났죠. 잃어버린 30년이 다시 내수 경제가 또 돌아다니면서 엄청나게 활성화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그게 돌아오기 전까지는 계속 돈을 부양을 할 거고, 그걸 또 부양할 거고, 그걸 또 부양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럼 그렇다는 건 결국 이들이 돈을 부양을 했을 때 내수 시장이 금방금방 살아나지 않아도 그럼 어디로 오겠어요? 우리 코로나 때로 내수 시장 죽어 있는데 돈 뿌리니까 어떻게 되죠? 주식 시장에 오잖아요. 그리고 코인에도 왔잖아요. 결국 이 중국 돈이 어디론가 갈 건데 그게 코인으로도 올 가능성이 있다. 왜? 얘네들은 홍콩도 열고 지금 굉장히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도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은 옛말이다. 인력난의 원가랑 가격 전부 다 오른다. 자, 그러면서 보면은 젊은이들이 공장 기피로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원가 상승에 제품 가격도 오르고 저가 공산품 시대가 저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이런 데가 인건비가 싸서 공장 역할을 했는데 인구도 이제 많고 노동 인구도 많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얘네들도 임금이 오른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임금이 올랐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인건비가 오르고 있고 베트남도 인건비가 오르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이것도 결국 뭐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올라서 물류나 뭐 제조업의 혁신이 안 된다. 뭘로 대체하겠어요? 인건비가 덜 들게끔 대체하거나 그런 산업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이것도 결국은 저는 이거 낀다고 보거든요. 결국 얘네들이 인간을 대체하는 쪽으로 많이 바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인간을 만약에 대체를 하면 그럼 인간들이 이제 잉여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이 잉여 인간들은 그럼 뭘 해야 되냐? 뭔가 즐기겠죠. 즐긴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는데 그럼 뭐 하겠어요? 돈을 정부에서 이들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거 살리기 위해서 뭐 한다? 기본소득이나 그 월드코인 같은 거 있죠. 요런 개념이 또 나올 거다라고 보고, 그럼 이걸 얘네들이 돈을 받아갖고 어딘가를 써야 되는데 어디서 즐길 거냐 하면 이제 온라인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왜? 오프라인은 점점 어떤 식으로 바뀔 거냐고 보면은 점점 이게 하이엔드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프라인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 디지털 세상으로 완전히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뭐 저가형 상품이라든지 뭐 편의점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이 돼서 패러다임이 바뀌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온라인의 세상으로 우리가 정말 가는 것이 당연해지면 그러면 여기서 보통 저가나 이런 형태가 될 거고, 물론 여기도 하이엔드 있겠죠. 근데 그리고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에서는 하이엔드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백화점이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여가나 레저 뭐 이런 것들이 다 고급화가 되고 비싸지고 이런 것들. 근데 그게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 온라인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저는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뭐 이게 당장 온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방향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잡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게 나오죠. 고금리 고물가 속 미국의 신용카드 대금이 최초로 1조 달러에 돌파했다. 소비가 굉장히 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미국인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건 뭐냐면 미국이 소비가 좋고 건강하다,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문제는 부작용이 결국 오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미국은 오랫동안 돈을 틀어막았기 때문에. 물론 이게 뭐 금리 인하를 하면서 다시 뭐 돈을 또 풀고 하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겠지만 둘 중 하나입니다. 만약에 계속 버틴다, 그럼 그냥 버틸 때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못 버틴다 하면 그 못 버티기 전까지 얘가 동결하는 그 구간 있잖아요. 거기서만까지 반등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 징후가 조금씩 나타난다라는 거죠. 원래 경기 침체가 올 때는 경기 침체라고 안 알려줘요. 진짜 다 좋다 그러지. 그리고 주가가 먼저 선반영이 쫙 되고 그 다음에 경기에도 슬슬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되려면 일단은 뭐나 좀 더 올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 신호는 존재하기 때문에 연말이라든지 아니 내년 상반기 정도는 뭔가 올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뭐 하루아침에 뻥 나지만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그 전에 전조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직은 뭐 뚜렷하게 그 경기 침체가 오겠다라는 쪽으로 막 팍팍팍팍 되는 게 없어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좀 남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내년 상반기가 좀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뭐. 그죠? 지금 이제 물론 거의 이제 4분기 직전까지 왔지만, 4분기 시작하기 직전까지 왔지만 아직까지는 뭐 4개월, 연말까지만 4개월이 남았고 그 다음에 또 상반기까지 하면은 한 뭐 4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제가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차이가 크니 여러분들은 좀 인지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잘 올라줌에 따라서 제 선물방도 하고 있는데 잘 타겟을 갔어요. 잘 가고 있고. 근데 이제 진짜 변동성이 없을 때는 진짜 선물이 와 정말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변동성이 좀 생기는 거 보니까 볼리전 밴드가 좁아졌다가 벌어지고 이동평균선이 줄어들었다가 쭉 발산되듯이 지금 이렇게 되면 선물 시장도 좀 움직임이 많아지기 때문에 선물도 하시는 분들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선물방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그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가입 신청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